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새로운 노래를 찾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자신이 대략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 정도 된다면 아마 2000년도 전후 또는 90년대 말에 나온 노래들을 끝으로 새로운 노래는 더 이상 찾지도 리스트에 추가하지도 않고 그때까지 들어온 그리고 모아온 그 노래들만 남은 인생 동안 내내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 경우를 대비해 보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진짜 염치도 없이 우리 뉴진스를 너무도 좋아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새로운 노래는 거의 찾지도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요즘 노래들은 사실 귀에 잘 붙지 않고 멜로디도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안 듣게 된 지 이미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옛날 노래들은 사실 거기서 음악만 빼고 가사만 남기면 그대로 한편의 멋진 시가 될 정도로 무엇보다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음악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 취미에 대한 이야기이자 덧붙여 올 한 해를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가운데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쪽으로는 진짜 아는 게 너무도 없고 솔직히 그냥 좀 위축이 되고 겁도 나는 분야라 곡의 제목이라도 알고 있는 게 대략 두세 곡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막연하게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라고 알고 있는 곡, 또 누구 곡인지도 모르고 그저 아베 마리아라고 알고 있는 그 옛날에 천국의 계단에 나왔던 권상우가 막 사랑은 돌아오는 거라며 달리기 시작할 때 배경으로 나오던 그 웅장하면서도 슬프고 동시에 뭔가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흥분을 느끼게 해주던 그런 곡인데, 대부분은 제대로 된 원래 제목 대신 맥심 커피 선전에 나왔던 그 노래 또는 무슨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노래,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올해에는 평생을 이어온 저의 유일한 취미이자 내 인생의 동반자인 청소와 함께 또 다른 취미를 가져볼까 이것저것 검색해보며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는 현재 등산과 달리기가 유력합니다. 개인적으로 몸쓰는 걸 너무도 힘들어하는 약골이기 때문에 고려 중이긴 한데, 하지만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같은 고민을 했었고 언제나 금방 포기하고 다시 내 사랑 청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올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라도 클래식 음악에 대해 배워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는 너무도 쉽고 즐거운 방법이 최근 등장해서 여기 소개를 해봅니다. 그 이름마저도 너무도 사랑스러운 1일 1클래식 1포옹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영국 BBC 방송에서 아주 유서 깊은 클래식 전문 프로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 자신이 실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게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기자로 일했던 적이 있고 또 소설도 쓴 적이 있을 정도로 글도 무척 잘 쓰는 작가였던 클레멘시 버튼 힐이라는 여성분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책으로는 이 세상에 처음 나온 책이 아닐까 싶고, 또 그래서 영국에서 출간 즉시 1위를 하며 대박을 터뜨린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분야 최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우리 한국에서도 바로 작년에 1일 1클래식 1기쁨이라는 제목의 그 전편이 나왔었는데 이것 또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며 아주 많은 독자분들께 신선한 지식과 함께 커다란 위안과 위로를 주었던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클래식 음악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막연히 클래식 음악하면 좀 수준이 많이 높고 그쪽으로 잘 아는 사람들만 듣는 일종의 귀족 취미 같은 것으로 느껴져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마치 가요처럼 친근하게 느껴지고 조금 없이 표현하자면 클래식이 이제는 좀 만만하게 보여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그 세계를 탐구해 볼 생각입니다. 만약 저처럼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음악을 가까이 하고 있고 하지만 그 대부분이 막 20년 전 옛날 가요와 팝송들이거나 올 한 해 돈은 전혀 들지 않아 부담이 없지만 반면 높은 품격이 있는, 그러니까 좀 있어빌리티가 느껴지는 괜찮은 취미를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국내에 이미 수십만의 팬과 독자들이 있는, 그리고 수천만 명의 해외 독자들이 이미 인정을 해준 이 책은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책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아주 좋은 클래식 음악을 하루 한 곡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꼭지, 그러니까 하루 분량의 글은 그게 한 페이지를 꽉 채울 때도 있고 불과 5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경우도 있는데, 그게 길든 짧든 간에 내용이 너무도 흥미롭고 재밌기 때문에 오히려 긴 것보다 그 길이가 너무 짧은 경우 아쉬울 때가 더 많습니다. 매일 한 곡의 클래식 곡을 소개하고 그 곡의 작곡가나 시대적 배경 또는 연관된 기타 재밌는 이야기들과 나아가 그 곡을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저 같은 클래식 음악 완전 초짜에게는 이보다 더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구성은 없을 정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 곡의 제목을 유튜브 검색창에 넣어
들어보면 바로 그 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로는 그 곡을 들으면서 책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이야기들을 눈으로 읽으며 즐기면 책의 효용성도 그리고 독서의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건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가 없었던 옛날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문화적 호사입니다. 여기 1월의 목록이 있습니다. 총 31곡이고 이런 식으로 총 12개월 365일을 위한 곡들과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책 표지도 참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 거실이나 방 오디오 옆 탁자에 던져놓고 꼭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잠시 쉴 때 책을 읽으며 음악을 듣는 용도로 활용하기에 무척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얻게 된 가장 큰 선물은 더 이상 클래식 음악을 멀게 또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버튼힐 그녀가 밝힌 이 책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도 어차피 다 사람이 만든 창조물이고 그 대단한 작곡가들 역시 우리처럼 삶이 있고 또 인생에서 사랑과 기쁨 그리고 상실과 좌절을 겪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만든 곡들에는 그 작곡가들의 그런 인생의 굴곡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런 배경 내용을 알고 들으며 그 곡들에게서 좀 더 사람 냄새가 나게 해주며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 그들이 그런 힘든 시간들 또는 기쁨과 환희의 시간을 보내며 그런 영혼으로 창조해낸 곡들을 지금 들으며 우리들 역시 그 음악을 통해 커다란 위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월 2일에 소개하고 있는 로베르트 슈만의 작품 15번 제12곡인 잠드는 아이의 경우 버튼힐은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였던 슈만이 당시 어릴 적부터 천재로 추앙받으며 승승장구하며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듯 했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고 심지어 나중에는 너무도 괴로운 정신병에 시달리다 마침내 46이라는 나이에 그 조울증에 지쳐 이제는 스스로 목숨을 끝장낼 상황에서 이 곡을 썼다고 설명해주며 그래서 불과 채 2분밖에 되지 않는 이 곡 안에는 삶을 붙잡기 위해 휘청이며 사투를 벌이는 한 천재의 괴로움과 음악을 통해 잠시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며 발견한 천상의 달콤함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곡의 마지막 마무리마저도 깔끔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끝나버리는 것에서도 슈만 같은 천재에게도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인지를 한마디 가사도 없이 그저 음악만으로 완벽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그 모든 혼란이 음악적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며 가슴을 울린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다른 날에 소개하고 있는 앙리 뒤티오의 피아노 소나타 2악장의 경우 단지 이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명상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는 극도로 평온한 정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곡이라며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추천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소개 중 하나인 6월 26일에 소개하고 있는 리비 라슨의 제4곡 연인의 여정은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사랑시 중 하나인 소네트 제18번 그대를 여름날에 비할까요를 클래식 음악으로 표현한 것인데 포근한 6월 주말 오후 집에 앉아 곡 전체에서 사랑의 감정이 부드럽게 넘쳐흐르는 이 곡을 들으며 그녀의 설명을 듣는 것은 우리의 감각과 지성을 위한 굉장히 건강하게 사치스러운 휴식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11월 3일에 소개하고 있는 올라퍼 나른날제 당분간 나는 겨울이다는 이맘때 하루 4시간밖에 해가 뜨지 않는 아이슬란드 출신인 그녀가 마치 지금의 아이슬란드의 하늘처럼 인간의 삶에서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희망을 주기 위해 그걸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음악을 통해 전달하기 위해 작곡한 곡으로 그 아름다우면서도 따뜻한 곡을 듣고 있노라며 듣는 이의 가슴은 친절하게 스며드는 위안으로 눈이 녹으며 금세 따스한 봄이 됩니다. 그렇게 이 책에 담겨진 모든 곡들과 글들은 아무리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도 모두에게 때때로 너무도 힘들고 괴로울 수 있는 이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지친 영혼에 위안과 힘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사실 이 책의 저자인 버튼힐은 지난 코로나 기간 중 BBC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중증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언어 기능이 마비되고 손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으며 그래서 말을 할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는 거의 식물 인간이 되어버렸는데 안타깝게도 담당 의사 역시 그녀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벼랑에서 기적적으로 그녀를 회복시킨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클래식 음악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녀가 병실에서 이 클래식 음악들을 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며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는데 그 결과 정말 놀랍게도 그녀는 다시 살아났고 또 이런 멋진 책까지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옛날 보들레르라는 아주 멋진 시인이 남긴 시 중에 취하라 라는 제목의 시가 있었는데 그 시의 내용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때론 너무도 괴롭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항상 취해 있어야만 미치지 않고 온전히 버티며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술일 수도 있고 커피나 담배일 수도 있는데 보들레르가 다른 글에서 추천했던 것은 술과 문화 그리고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올 한 해에는 보들레르의 조언처럼 무언가에 취해보는 것으로 이왕이면 술과 담배는 조금 줄이고 대신 문학과 음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의 정신이 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싶으며, 그런 경우 지난 수백 년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커다란 위안과 기쁨을 주었던 바로 이 클래식 음악을 너무도 쉽고 재밌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귀한 책이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모두 다른 무엇보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인한 용기와 희망, 그리고 곧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다시 올 것이며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는 기대에 항상 취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